자,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 웰츠 검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이론 분산 분석을 할 때 등분산 가정을 하고 등분산 가정이 위배가 되면은 등분산 가정 위배가 됐을 때 집단 간 차이를 보는 그 방법이 필요한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하나는 브라운 포시대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하고 하나는 웰츠라는 검정 방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이 방법이죠. 웰츠.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웰츠 주스하고 이름이 같기는 한데 그건 아니고요. 웰츠라는 사람이 제시한 그 웰츠 방법이 있긴 합니다. 자, 일단은 등분산 가정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고요. 이 웰츠 검증은. 그러시면 오타가 났는데 등분산 가정에 민감하지 않아가지고요. 여러분들이 최소 처음에 실시했던 그 유의 수준 있잖아요. 원래 유의 수준을 0.05에서 나는 집단 간 차이 검증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최초에 설정한 유의 수준을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약간 장점이 있습니다.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근데 보통 왜 그러냐면은 학자들마다 견해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피셔의 이런 분산 분석은 민감하기 때문에 그 유의 수준을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. 또 하나의 특징은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때 역시나 사용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이 웰츠 검증의 또 큰 특징은 뭐냐면은 이 웰츠 검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집단의 분산과 각 집단의 사례수를 동시에 고려한다는 그런 약간 장점이 있습니다. 그거를 약간 W로 표기를 하는데 그 웰츠 조절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그 통계적 유의미성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또 웰츠 자유도를 또 사용을 합니다. 웰츠 자유도를 사용하고요. 그 다음 특징은 집단 간 사례수가 같을 때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. 물론 다를 때도 사용하지만 왜 그러냐면 이 웰츠 검증은 위에서 얘기했듯이 집단 간 사례수와 집단 간 분산을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사례수가 같더라도 분산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고 그 다음에 집단 간 분산이 다를 때 이때 사용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웰츠 검증을 통해 가지고 나타난 결과가 그럼 어떠냐라고 봤을 때 되게 안정적이다라는 그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 대표적인 학자 여기 있죠. 여기 모드란 적가 있고요.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통계적 검증력이 낮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. 이 통계적 검증력이 낮다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베타 값이 크다라는 뜻이에요. 베타 값. 베타 값이 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집단 간 차이가 실제로 있는데 그 집단 간 차이가 기각될 확률이 높다라는 뜻입니다. 집단 간, 즉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가설 있잖아요. 대항가설. 대항가설이 기각될 확률이 좀 높다라는 뜻입니다. 그리고 통계적 검증력이 낮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웰츠 검증을 통해 가지고 나타난 결과는 반복적으로 나타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이 웰츠 검증 같은 경우는 사례수가 현저히 낮을 때 적을 때는 약간 결과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. 일단 영가설과 대항가설은요 그 피셔의 일반적인 이론 분산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 집단 간 평균 차이가 같다. 대항가설은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있다랍니다. 그래서 여기서 IJ로 표기를 했고요. 그 다음에 걷기. 이건 지금 신체 발달 수준에 대한 운동별 평균은 차이가 없다라고 있고요. 여기 차이가 있다.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전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신체 발달 수준과 그 각 운동별 이 자료 있잖아요.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신체 발달의 걷기의 효과, 에어로빅의 효과, 운동 경기의 효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. 보시면 알겠지만 사례수도 다르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평균과 분산 다 다르죠. 표준 편차도 다르고 표준 오차도 다르고요. 표본 크기도 다르고 지금 밑에 부분은 밑에 있는 그 테이블은 위에 있는 신체 발달에 대한 그 걷기, 에어로빅, 운동 경기에 대한 평균, 표준 편차, 분산에 대한
일반적인 기술 통계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이게 주어졌을 때 웰치 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보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, 자세히 보면은 차이가 뭐냐, 요 차이예요. 요 부분, W라고 하는 부분들. W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웰치 검증에서의 특징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냥 X바가 아니라 X반대, 여기 프라임이 붙어 있죠, 프라임이. 그래서 요 W가 뭐냐면은 바로 그 집단 간 나타나는 분산과 집단 간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집단 간 사례수를 고려한 조절 변수입니다. 조절 변수. 그 조절 변수를 바로 이 W로 표기를 했고요. 그리고 이 전체 보면은 여기 X바 프라임이 있잖아요. X바 프라임. 이건 뭐냐면은 X바 프라임 같은 경우는 각 집단의 분산과 사례수가 다르고 각 집단의 평균이 있는데, 그 평균을 구할 때 집단 간 사례수와 분산이 고려된 평균이에요. 즉 쉽게 얘기하면은 그 W로 표기되는 웰치의 조절 변수가 고려된 평균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웰치 평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. 하나하나 살펴보면요, 위에 보면은 이 부분은 그 집단 간 평균 제곱이 되겠고요. 이쪽 부분 집단 내 평균 제곱이 됩니다. 보십시오. 그래서 이거는 집단별로 집단별 조절 변수 이렇게 나누죠. 밑에 보면 분산이 되겠고 위는 사례수가 되겠고요. 역으로 따가는 거고, 그 다음에 이거를 다 합치면은 각 집단에 따라 나타나는 조절 변수의 합이 되겠고요. 조절 변수의 합이 되겠고, 이걸 보면은 웰치 평균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조절 변수가 효과가 고려된 평균입니다. 그럼 여기 X바 J가 있죠. 이거는 각 집단의 평균이고요. 거기에 이 조절 변수의 효과가 들어간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각 집단의 조절 변수를 고려했을 때 각 집단의 조절 변수는 걷기, 에어로빅, 운동 경기 딱 보시면 걷기가 가장 큽니다. 조절 효과가. 이걸 합을 내면은 전체적인 조절 변수의 크기는 14.115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다 고려를 해버리면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면 6.225. 이게 뭐냐면 그 각 집단의 변수와 분산과 각 집단의 분산과 사례수가 고려된 조절 변수를 고려했을 때 나타나는 웰치 평균은 바로 6.225라는 뜻입니다. 6.225라는 뜻입니다. 자, 이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바로 집단 간 제곱합을 구하면 요 부분이란 말이에요. 요 부분 집단 간 제곱합. 이거는 J-2 요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, 일단 요 부분을 구하면은 이렇게 쭉쭉쭉 가면 151.947이 나옵니다. 151.947 나오고, 이 부분은 바로 이걸 자유도로 나누거든요. J-1 자유도로 나눠버리면 75.973. 그래서 위 거는 집단 간 제곱합이고요. 밑에는 집단 간 평균 제곱합이에요. 평균 제곱합. 자유도로 나눈 평균 제곱합. 자, 그 다음에 이제 집단 내가 나누는데, 집단 내에서도 딱 보면은 요 부분을 일단 하나하나 볼게요. 요 하나하나 보면은 이거 한꺼번에 고려할 수 없으니까 나눠볼게요. 이렇게 한 단계 나누고 그 다음에 요 부분 나누고 보면은 이쪽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요 부분이 되겠죠. 요 부분. 이 부분을 보면은 집단의 사례수와 조절 변수가 고려된 거예요. 일단 이거를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값이 0.344가 나왔는데, 요거 같은 경우는 집단의 사례수를 가중치를 줬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 값이 나오고 앞에 1이 있으니까 고려했을 때 1.086이 나왔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 집단 내 제곱합은 크게 사례수와 조절 변수가 고려된 부분, 바로 요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집단수와 가중치가 고려된, 집단수의 가중치가 고려된 부분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. 요 부분.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집단 내 평균 제곱합은 1.086이에요.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보면은 이 웰치 검증에서의 웰치 값, F 값은 69.956이 나옵니다. 60.956이 나와요. 바로 계산 그대로 보여주시면은.
근데 이제 그거는 통계치고요. 웰치의 통계치가 69.956이 나온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기각값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, 이때의 기각값은 뭐냐면은 있죠. 2일 때 7.756. 이거는 앞에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때의 기각값은 봅시다. 여기 있죠. 대입하면은 검정값은 69.966이 나오고요. 이거를 검정하기 위한 자유도를 보면은 여기 이 상태에서 이게 웰치 자유도인데, 이 웰치 자유도를 이렇게 보시면 7.751이에요.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. 바로 이 부분 7.751. 이 자유도가 어떻게 집단 내 자유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살펴보기를 원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집단 내 자유도. 집단 내 자유도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집단 내 분산과 그 사례수가 고려된 조절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자유도에 약간 가중치를 줍니다. 그랬더니 7.751이에요. 7.751을 구할 때 지난번 제가 브라운 포시대 방법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, 기각값을 설정을 하는 데서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2일 때 7.751을 2일 때 8로 찾는 게 아니라 2일 때 7로 찾으셔야 됩니다. 또는 2일 때 6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는데, 요 사이트에 가시면은 소수점으로 나타나는 7.751을 두면은 2일 때 7.751을 찾으면은 4.347이라는 이 자유도를 넣었을 때 기각값이 4.347이라는 통계 기각치가 나타납니다. 그러면 검정값이 기각치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영가설이 기각이 되죠. 영가설이 기각이 되면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있다. 즉 운동 수준에 따라서 걷는 운동하고 에로빅을 하는 거하고 뭐 축구와 같은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것하고 이런 운동 종류에 따라서 신체 발달 수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값을 보시면은 기각치가 4.347인데 웰치 검증값은 68.956이에요. 956입니다.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우측에 있죠. 훨씬 더 우측에 있기 때문에 영가설이 기각이 되고 바로 대항가설이 채택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지금까지 브라운 포시테하고 웰치 방법은 등분상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집단 간 차이를 보는 방법이었어요. 그러면 브라운 포시테 방법하고 이 웰치 방법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.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 주어진 이 데이터에서는 지금 서로 같게 나타납니다. 같게 나타나기 때문에 즉 영가설의 기각입니다.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자,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어. 그러면 어디서 이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을까라고 살펴봐야 됩니다. 그게 바로 사후 분석이죠. 근데 이 사후 분석을 보는 데 있어서도 그 피셔의 이런 분산 분석과 마찬가지로 그때는 등분산 가정이 충족됐을 때 사후 분석이 이루어졌어요. 역시나 이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썼던 브라운 포시테 방법과 웰치 검증처럼 똑같이 사후 분석도 이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지 않은 그 게임즈 하웰 방법이라든지 타마드 방법이라든지 듀넷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러한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사후 분석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바로 사후 분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.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사후 분석을 그리고 어떠한 사후 분석이 사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